있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맨 끝에 앉으신 분이 호텔뉴스 이용자 대표로 나오신 강민군 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이 그 한석구 이용자 대표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 기사별 공람 포럼 끝났지만 그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언론인권센터의 윤여진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은 슬로우뉴스의 맥노씨 편집장님. 근데 그 성함이 원래 아니에요. 법적인 이름은 아니고. 네. 정체성은. 정체성. 나중에 한번 말씀하실 때 어떤 정체성인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미음을 부르죠. 미음과 니음. 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앉아 계신 오른쪽 마지막에 앉아 계신 분이 김희근 박사님이십니다. 언론진흥재단에 계십니다. 90분이 기자분 긴 시간이 굉장히 사실 짧거든요. 이 5분의 패널을 모시고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 대표님들께서는 좀 어떤 말씀 하실지 그러니까 좀 잘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언론인권센터의 윤여진 이사님부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대표님들 말씀을 차례대로 들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뉴스의 민 편집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쪽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오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김희근 박사님께 마무리 발언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10분 동안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나온다면 그 이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여진 이사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권센터에서 윤여진입니다. 이 자리에 와 보니까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포털뉴스는 그렇게 핫한 주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언론 쪽, 미디어 쪽에서는 이 포털뉴스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였거든요. 브루킹 사건, 그다음 데프린 사건, 여러 가지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했을 때 가장 원인이 됐던 게 포털뉴스의 지금 환경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는 언론 보도 피해자를 돕는 일을 시작으로 2002년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입장에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포털뉴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에 왜 전참시, 왜 세월호와 관련돼서 이영자 씨가 물론 이제 오락프로이긴 한데 뒷배경에 세월호와 관련된 화면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렇게 보도를 했던 그런 방송을 제작했던 MBC가 정말 문제다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냐라고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화면에서 그게 딱 지나간 건 딱 2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다라고 포털에서 보도된 건 한 1000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디 매체에서 한번 그걸 갖다 쭉 조사를 하셔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런 제작을 했던 건 문제인데 오히려 이게 문제다라고 보여주는 뉴스 포털 창에서 1000건 이상이 보도됐을 때 정말 그 피해는 어떻게 발생한 거지? 애초에 방송을 했던 MBC도 문제지만 그런 환경 안에서 있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이용자들도 그렇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 피해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잘못된, 물론 그것이 명백한 보도일 경우에도 보도 피해일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가 문제가 됐다.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강진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보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포털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털 뉴스가 저희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환경이 되고, 그다음에 한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TV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뉴스를 볼 수 있는 편리성으로 뉴스가 계속 확장되어 오긴 했는데, 뉴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알 권리, 그걸 통한 사회적 영향력, 여론 형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에 있어서의 잘못된 보도가 확장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용자들한테 각인되는 효과를 놓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가 언론인지센터에서 바라봤을 때 포털뉴스의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편리성이라는 것도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뉴스를 보느냐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단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중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거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포털뉴스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뉴스 생태계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공정한 보도가 제대로 이용자들한테 전달되고 있는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각각의 그러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포털뉴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저희 단체 입장에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슈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거, 한겨레가 보도하는 거, 아니면 시사인이 보도하는 걸 구분할 수 없어요. 한동안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바이라인 없이 온라인 뉴스팀이라는 이름으로 어뷰징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도 지금의 뉴스 환경, 포털에서의 뉴스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보여줬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경향성, 그리고 어떤 언론사의 어떤 방향, 다 다르죠. 방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방송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언론사 같은 경우는 다 언론사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목소리가 하나씩 다 하나로 묻혀서 그냥 사건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잘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지금의 포털뉴스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뷰징 뉴스가 그냥 횡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좋아, 그럼 내가 한겨레 뉴스를 볼 거야, 아니면 경향을 볼 거야, 조선을 볼 거야 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그것도 불편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광고창이 많습니다. 그나마 지금 포털뉴스에서 제공해주는 뉴스들이 깨끗하고 광고로 덮여있지 않고 그나마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이용자 입장에서의 편리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편리성인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 아웃링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문제가 굉장히 이용자들한테 불편하고, 그것들을 잘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사에 있어서도 언론사가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긴장감 없이 포털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일단 1차 지금 이제 잘못된 보도가 확대 유통되는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뉴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선택과 배열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포털 뉴스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좀 더 투명한 투명성이 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속보와 사건 중심의 보도를 하다 보니까
중요 뉴스를 놓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네이버 그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에서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신 한숙구 이용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 정도 해주세요. 네, 활동이 끝난 네이버 뉴스 기사별 공론화 포럼 이용자위원이었던 한석덕입니다. 네, 저는 아마 지금 분할에는 이용자 위원으로서 대표보다 아마 저 개인 생각 위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실 그러니까 문제의식보다는 좀 더 저는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용자로서 제가 이제 포털 뉴스를 왜 이용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가장 크게 이렇게 잘 와닿았던 부분은 편의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 기사를 보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언론사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지 그 의견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의견 차이들이 나타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진짜 어떤 사회적 실체나 진실에 가까운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어쨌든 신문이나 방송 형태보다는 그게 어쨌든 포털 뉴스는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이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신속성의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점에서 비교와 신속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제 포털 뉴스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포털 뉴스를 보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만 제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능동적인 수용자가 되려고 해도 사실 저처럼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네이버는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만을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 이제 실제 기사를 읽기보다는 그냥 표제만 읽고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그냥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 인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포털 뉴스가 아무래도 저희가 찾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찾아보지 않는 상황이 어쨌든 좀 보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보게 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신문 구독률이라든지 이제 방송 시청률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게 좋은 뉴스를 봐야 된다, 아니면 뭘 봐야 된다 얘기를 해도 어쨌든 볼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보게 한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포털이 어떤 왜곡 현상을 가져온다 해도 그 순기능이 강하다는 그 측면은 아무래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에 따른 반작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편향성과 주어지는 뉴스의 한계들이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포털 뉴스의 문제점의 해결 방식을 나아가는 방향은 그냥 이제 어떤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시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갈 게 아니라 포털 뉴스라는 서비스 자체를 어떻게 이용자한테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공론화 포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게 좀 어렵다 느낀 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래도 다양하고 그거를 다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어떤 위원회에 맡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사실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좀 더 이제 고민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포털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대다수는 그냥 어떤 공적 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업들, 그러니까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다 어쨌든 기업이고 기업의 영역 차원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그 포털 뉴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사회적 공론화가 된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조성할지는 사실은 그들한테만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서비스 사업자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상호작용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드루킹 사건도 이제 슬슬 어떤 면에서는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뭐 다시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잠잠해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위기들이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포털을 많이 이용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는 환경이 계속되는 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상시적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히려 이 환경이 오히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를 진정 위하는 서비스 개편이 요구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서비스 틀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한 시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사실 포털뉴스의 강점은 어떤 의외의 장소,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그런 장소에서 어떤 새롭게 마주할 수 있는 뉴스의 가능성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한겨레만 특별히 본다든지 뭐 조선일보 특별히 본다든지 해서 볼 수 있는 뉴스 그 어떤 틀하고는 다른 형태의 그냥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중요해질 수 있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언론사에 갇혀있기보다는 좀 더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노출이 될 때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만 이제 왜곡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사업자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왜곡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틀을 깨는 형태로 좋은 뉴스를 어떻게 전달하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학생이라서 시간도 잘 지키시고 네. 그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포털의 그 장점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외의 장소에서 새로운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에 각각 제각각 자기에게 필요한 뉴스만 계속 보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뉴스의 장이 포털 안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만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능동적인 뉴스 이용자가 되기 힘들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안으로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짜 근본적인 대안들을 이용자들이 함께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강민구 이용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죄송합니다. 네, 저 좋아하는 야구팀 성적이 울고 있고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좀 축구 경기 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그냥 순수한 일반인 이용자 강민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일반인을 대표해서 보긴 했지만 일반인의 범주가 너무 큰데 사실 제 의견이 일반인 모두의 의견이라고 보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초보티를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영사들 강연을 찾아보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같은 기사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봐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 답변을 당연히 다 포털 사이트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거의 신문사까지 가서 봐 그러셨고 저희 아버지가 좀 재밌으신데요. 포털에서 봐야 댓글 달기가 더 편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나이대 분들이 포털에서 댓글 많이 다시는 연령대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재밌었는데요. 그 나이대 사람들이 사실 시간이 제일 많거든 이러셨습니다. 살짝 웃자고 넘어간 부분이지만 포털에서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댓글을 많이 달고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댓글을 안 달고 있다는 일종의 사례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으면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포털 뉴스를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말씀하시면 전 역으로 질문을 한번 더 다시 드리고 싶은 거는 포털 뉴스 서비스는 개선을 해야 할 만큼 잘못된 걸까요? 즉 아웃링크 서비스가 도입이 될 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준비를 하는데 장점, 단점 부분을 이제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포털 뉴스의 장점은 크게 저는 3가지 플러스 알파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일단 편합니다. 인터넷만 되면 누구든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만 보지 않아도 되고 한경호도 봐도 되고 뭐 기타 뭐 지리네 코리아 네스텍 호슬로 뉴스는 제가 네이버 연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사만 생각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일단 기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 보면은 너무 편합니다. 이 광고가 특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기사 중간에 왜 광고가 들어갈까요? 좀 답답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신문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기사를 읽을 때. 네이버는 광고가 있더라도 기사가 끝난 다음 댓글창과 기사 사이에 광고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광고조차도 유니세프나 뭐 이제 공익 관련된 광고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장점을 말하면 안 되니까 단점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가끔 이 기사 도대체 왜 메인에 있지? 투컷은 왜 검색어가 1위지? 수컷으로 왜 개명을 한 거지? 좀 궁금할 때도 있고 이거 이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 기사가 왜 올라오는가? 특히 저는 좀 궁금한 게 도대체 상보는 왜 띄는 건가? 1보, 2보 그냥 최종 잘 쓴 거 하나만 내면 되지 왜 상보, 1보, 2보를 낼까? 그리고 좀 이거는 포털 인터넷 뉴스 상황과 맞물리는 건데 인터넷 기사 특성상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제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문화일보는 저희 할아버지가 보셔가지고 거기 실린 칼럼들은 뭐 한 달 뒤에도 찾아볼 수 있지만 포털 사이트 한번 게재된 사설 한 달 뒤에도 찾아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휘발성 혹시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포털 뉴스의 3가지 장점과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는 이거 댓글 너무 좋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문 기사로는 이거를 알기가 확실히 쉽지 않고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은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 기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 기사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떠한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단점들이 과연 장점을 덮을 만큼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털 사이트는 개선돼야 되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댓글 때문에 문제가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 댓글도 기사가 있어야 저희는 달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즉 기사가 선행되어야 댓글이 있는 거고 그 댓글도 SBS 보도에 따른 1% 정도 되는 분들밖에 안 보십니다. 즉 댓글을 다뤄오시는 분, 댓글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기사를 보시는 분이 일단 많고 그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아직도 종이 신문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고 이제 청소년들을 통해서는 이제 유튜브가 더 강하더라고요. 동영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뭐 여러 뉴스를 보면 그게 더 좀 어떻게 보면 기사화된 것보다 영상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각적,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 다시 이제 포털 뉴스 서비스는 빅데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3V라고 하는데요. 버라이어티, 볼륨, 벨로시티. 지금 현대사에서 정보는 수없이 많은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가 포털 뉴스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 나름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뉴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포털 뉴스 서비스는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링크 서비스가 정답일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이용자 입장에서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가라는 측면 한번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 특성에 맞게 이제 다양하게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데 포털에 있지 않고 내 기사는 포털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양질의 기사야. 그러니까 너가 꼭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는 왜 포털에서만 뉴스를 소비하고 있니?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뉴스 기사를 소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일반 이용자에게는 하나의 좀 전체주의적 강요가 아닌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최근에 이제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국정원 댓글 조작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조작 행위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그 여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조작된 댓글에 저희 의견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저희의 이용자의 의식 수준도 낮진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히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포털 서비스는 잘못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해주셨는데요. 사실 포털 뉴스와 관련된 포털 뉴스에 관련된 문제지가 사실 계속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뭐 여당 편향성이다, 아니면 뭐 정부 편향성이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었는데, 사실 이용자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도 이용자 생각을 좀 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마련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강민구 이용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은 이용자들이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공론화 포럼에서 2,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용자들은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공정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다른 면의 문제 제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용자들이 좀 더 이용자들 스스로 포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또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용자들을 뭐 계몽하듯이 뭐 포털 뉴스를 꼭 이렇게 이용해라 저렇게 이용해라 아닌지 이렇게 이용하면 잘못된 이용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뉴스 아마 포털뉴스의 이용자이시기도 하면서 포털뉴스에 뉴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슬로우 뉴스, 그러니까 포털뉴스하고 좀 약간 대비되는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부터 슬로우잖아요. 포털뉴스의 속보 중심으로 진행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 개인으로서는 포털과 전혀 친하지 않고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뭐 특별해서는 아니고 네이버 없이도 충분히 할 만하기 때문에 저도 이용자의 한 명이죠. 어쨌든 메모를 했는데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강민구 토론자께서 굉장히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과연 정말 문제를 느끼고 있는가, 그 이용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용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몇 개의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왜 포털, 특히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는가, 하나의 그 질문이 담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래픽 저널리즘을 이대로 용인할 것인가? 트래픽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저널리즘의 상황, 유미나 뉴스 유통의 상황을 이대로 방관해도 좋은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래픽 저널리즘을 이대로 용인한다면 이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창작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산, 자신의 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차원에서는 다양성이 소멸되고 좀 더 양질의 혹은 좀 더 심층의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유통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차원에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가? 여기가 뭐 책임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물론 뭐 대법원에서는 뭐 포털의 어떤 편집자성을 인정을 해서 언론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성의 어떤 미디어, 언론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쪽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언론사가 그렇다면은 유통의 장, 공론의 장으로서 포털을, 뭐 지금 카카오가 됐지만 다음이나 네이버를 정말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으로 썼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굉장히 쓰레기 정보들, 특히나 뭐 위키 저널리즘으로 함축할 수 있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전용했는가? 그리고 그네들이 대형 언론사든 소형 언론사든 그 구별 없이 포털이라는 공간을 자신네들의 트래픽을 불러오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했지, 여기서 뭐 소비자들, 독자이고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수요자들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 온라인의 영역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제가 뭐 이런 특강 비슷한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전통 미디어, 기성 미디어들은 방송과 신문에서 온라인을 정말 진지하게, 디지털이라는 공간, 모바일이라는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단 1분 1초라도 있었나?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거든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네들에게는 그냥 부가적인 것. 우리가 방송을 하고 신문사에서 제대로 된 정상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부가적으로 그저 부가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차원에서도 또 생산자의 차원에서도 점점 더 디지털이라는 것, 모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방송이나 혹은 종이 매체의 어떤 영향력, 그 보편성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퍼스트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산자의 차원에서도 소비자의 차원에서도 온라인의 유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단 하나의 질문을 추출해야 한다면 트래픽 저널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모든 어떤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차원에서, 이용자의 차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10년 전의 고민이죠. 그 이후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평판 시스템이라고 함축하고 싶어요. 이용자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방법이 존재했는가? 그냥 댓글로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유익한 참여이긴 하지만, 거기에 무슨 뭐 좋아요나 싫어요와 유사한 버튼을 누르는 것도 굉장히 유사한 어떤 참여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글도 요즘에는 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구글에서는 어떻든 간에 검색 엔진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 레리 페이지의 이름을 딴 페이지 랭크라는 일종의 서지학의 지식을 응용한 그런 기술이었죠. 좀 더 많은 링크가 있는 콘텐츠들은 좀 더 좋은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키워드의 검색 상단에 올려주자. 네이버는 그런 게 없었죠. 네이버는 말 그대로 가두약식장이라는 표현으로 함축되는 자사의 어떤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 콘텐츠들을 인위적으로 가뒀고, 근데 어떤 언론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사의 이익에 해가 되는 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했을지언정
전체 사회의 어떤 의미 유통의 관점에서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한 언론사는 제가 아닌 한도에서는 정말 극소수고요. 특히나 소비자의 차원에서 정말 불만스러운 것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유통업자의 입장에서도 또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언론사죠. 이용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참칭한다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이용자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은 그네들이 이용자를 나는 무시하겠다, 뭐 개나 소나 돼지다 라고 발언해서가 아니고 언론사나 네이버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이용자를 존중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용자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세계 주체의 어떤 세계 기둥 중에 하나로 여겼던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것이 만약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10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분 정도 썼나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평판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트래픽 저널리즘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마땅히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트래픽 저널리즘을, 트래픽 지상주의를 계속 용인한다면 슬로우 뉴스는 당연히 망하죠. 지금도 망해가고 있는데 더 망하죠. 안 망할 도리가 없죠. 여기에 언론사들은 좀 집중을 하자. 진짜 자사의 이익 혹은 불이익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연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온라인 작업에 투여되는 인력을 서자 취급하거나 정말 그 뭐랄까 깍두기 취급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말 디지털이라는 것, 온라인이라는 것, 모바일이라는 것의 어떤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들을 그 트래픽 저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큰 틀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용자에게도 유익하고 생산자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 강민구 이용자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해요. 아주 저는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사는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생산자는. 소비자들을 계속 생산자들도 유통업자들도 바보 취급했고요. 그런 와중에 그럼 네이버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돼.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이성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일단 제 메모한 것을 간단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어뷰징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어뷰징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줄기차게 하고 가령 뭐 민중의 소리 같은 매체는 완전히 퇴출이 됐잖아요. 근데 민중의 소리 외에 어뷰징을 하지 않는 곳은 또 어딘가? 대형 언론사 중에 어뷰징을 안 하는 곳이 과연 있는가? 저는 정말 아주 상식의 차원, 아주 상식에서도 너그러운 차원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이토록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이토록 끈기 있는 어뷰징이라면은 슬로우뉴스 정도를 빼놓고는 다 퇴출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물론 말도 안 되는 제가 제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모든 증거들을 지금 1시간만 저한테 주시면은 이를테면 네이버의 컨텐츠 제휴를 하고 있는, 컨텐츠를 선보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매체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뷰징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곳을 골라내기가 오히려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항의를,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한 어뷰징에 대한 대책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뷰징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이든 이진아웃이든 간에 좀 더 엄격하고 더 단호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토론하면서 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뼈아픈 말씀을 해주셨네요. 언론사와 네이버가 이용자를 존중한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네, 어느 분은 동의하시고 어느 분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저도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수 생산자들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주로 유수 생산자들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는 다음을 그러니까 그 트래픽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트래픽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하고 사실 네이버가 무슨 대책을 계속 내놓을 때도 사실은 그거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내놨다기보다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상당히 많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제 네이버가 이용자들 존중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김희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예,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도 좀 같이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진흥재단의 선임연구 일하고 있는 김희근입니다. 사실 뭐 이런 토론에서 마지막 토론한다는 게 사실 앞에 말을 정리를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제 그 생산자, 뭐 물론 이제 슬론가 생산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좀 결이 다른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 생산자 측에서도 좀 나오셔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이용자라고 하든 아니면 사용자라고 하든 그게 시민이라고 하든 이 시민 영역에 대한 논의가 그 뉴스 영역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초의 생산자에게 어떤 언론 권력이 있었다면 지금 유통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최종에 와서는 어쨌든 이게 플랫폼이 많아지고 콘텐츠가 많아지게 되면 이용자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그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언론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는 또는 뭐 시민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포털 뉴스, 더 나아가서는 언론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권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편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편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용자들의 어떤 접근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언론 매체라든지 포털의 어떤 아카이브성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뉴스 콘텐츠를 굉장히 이용하기 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기존에 많은 그 우려도 있지만 뭐 그 필터 버블이라든지 확증 평양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의 편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지만 이용자의 권익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 권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알 권리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알 권리라는 것은 그 시민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충분히 가져야 될 권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알 권리를 충분하게 생활단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언론이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언론 매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알 권리에 충실한 어떤 정보들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이 이제 비판받고 있는 것들이 포털도 그렇고 언론 생산자들도 그렇고 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해 준다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익과 동시에 권익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포털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포털을 바라보는 언론사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정치권에서
입법 차원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법들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시민 영역이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 언론사도 그렇고요, 포털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되려고 하면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민이 사회적 합의를 해주는 겁니다. 키는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의체라든지 많은 어떤 기관, 많은 조직 이런 데서 시민 영역이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존재의 이유는 이용자에 있기 때문이죠. 앞서 이제 트래픽 정알림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게 트래픽이든 아니면 요금이든 과금 체계이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존재 이유가 어쨌든 그 이용자 시민이기 때문에 특히 언론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알권리 차원과 연결시켜서 언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용자라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이제 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털 뉴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특히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카이브성 그리고 이제 여러 콘텐츠를 좀 이제 또는 여러 플랫폼을 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순히 이용하기 편해서 이용한다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그 이용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선택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언론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포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민 측면에서의 어떤 이용자 측면에서의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포털은 누구보다도 이용자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서비스를 내어놓습니다. 과연 이런 그 어떤 노력이 많은 언론사에게 있었냐라는 부분들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뉴스 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뉴스가 많아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독자들은 잘 정리된 아카이브를 찾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는 특정 매체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동도가 굉장히 낮다는 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포털은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브랜드들의 어떤 뉴스들을 집합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용자 친화적인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는 포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뭐냐면 많은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그걸 배열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AI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알아야 될 정보가 아니라 알아도 별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노출시켜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편집하는 것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집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편집하게 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배열 편집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 매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위가 아니면 다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지금의 어떤 논란들의 많은 부분을 잠식시키겠다는 것은 약간 허상 또는 그 기술에 대한 신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기술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편집과 배열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편집하고 사람이 무한 책임을 지면 되는 그런 어떤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이용자 또는 시민과 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냥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 사회를 보는 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보는 창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되면 다른 정보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 편집장께서 말씀하셨고요. 많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서 좀 더 이제 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대중들이 특정한 그 컨텐츠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시민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 예를 들어 어떤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뭐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털을 통해서 조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포털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털이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문법 안에서의 어떤 그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데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지금은 포털화 되어가고 있는 영상 포털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그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해외 포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친시민적인, 친이용자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그들이 우리 그 시스템 안에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용자의 권익, 그러니까 편익 위주가 아닌 권익까지 고려하는 뉴스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포털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소수자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그 편집이 가능할 수 있을지 방안을 좀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2시 이제 한 30분 가량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예정했던 시간대로 딱 시간이 맞춰서 딱 왔습니다. 다 시간을 한 분도 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좀 이용자들에게 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주문을 받았는데 여기 계신 플로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저희 네. 아까 민호 씨께서 그 트래픽 저널리즘을 경관하기 좋은 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콘텐츠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알아도 알고 잘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트래픽이 좋지 않은 거를 의도적으로 높여서 실시간 검색어를 높이던가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트래픽 저널리즘 자체는 그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은 콘텐츠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게 되니까 당연히 트래픽이 높아지는 건데 네이버 포털의 경우는 실시간 검색어도 그렇고 그런 편집 자체를 포털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게 그게 트래픽 저널리즘 질문 취지에는 충분히
아, 네.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시긴 한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더 멀리 퍼지고 공유도 많이 되고 트래픽이 당연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그 조건이 굉장히 개입을 해요. 모든 인간은 24시간, 하루 24시간 살지 48시간이나 뭐 72시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콘텐츠에 시간을 뺏기면 좋은 콘텐츠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를테면 3박 4일 동안 쓴 칼럼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오락가이라고 하죠. 언론계 용어로 베껴쓰기를 한 20분 정도 베껴쓰기를 한 기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포털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뭐 소셜에 노출되었을 때 트래픽이라는 거는 뭐 내 트래픽이 100점이고 네 트래픽이 1점이야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숫자잖아요. 그냥 여기 만약에 5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냥 트래픽 50인 거예요. 그 사람이 클릭을 2번 하면 트래픽이 100이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경향성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포털에 미아가 될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저는 포털을 적극적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월드컵 때문에 포털에 가서 월드컵을 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30분 뒤에는 제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을 만큼 이상한 막 클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식화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미디어적인 리터러시는 제가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리터러시가 굉장히 어느 정도로는 수준 이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걸 막 클릭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밖에 설계할 수 없는 이유가 포털에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공생이라고 생각해요. 생산자, 언론 생산자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2박 3일, 3박 4일 혹은 1년, 2년 동안 뭐 프로퍼블리카처럼 무슨 막 뭐 타이레놀을 진짜 막 80만 달러를 들여서 막 취재를 했어. 그래도 트래픽으로 계산이 돼요. 모든 가치가. 우리나라에 정말 그 뭐 뉴스타파 같은 정말 복받은 매체가 아니라면은 자율성을 갖고 어떤 소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탐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산수 문제. 제가 하루에 10개의 의미 있는 기사만 읽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2-3개의 의미 있는 기사를 읽고 나머지 7, 8개의 이상한 기사들을 읽어요. 근데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트래픽 저널리즘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콘텐츠가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유발해요. 근데 좀 더 쉽게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똑같이 평가된다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평가 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플로어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세션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의 미래이거든요. 예,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패널분들께서 물론 그 대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주로 이제 문제점 위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션의 취지에 맞게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그 뉴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는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를 생산해서 유통해야 우리가 좋은 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형성화해서 좋은 뉴스 이용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좋은 뉴스 이용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포털과 인터넷 뉴스 지금 언론사들도 다 인터넷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터넷 뉴스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패널분들 중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법에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용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요.
지금 온라인 뉴스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뉴스는 공짜다. 뉴스는 이게 공짜지 이걸 왜 돈을 내고 내가 되지? 이런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제가 몇 가지 구상을 해봤어요. 이를테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라는 그 지급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물건 좀 많이 사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든 뭐 서비스를 이용하든 어쨌든 부가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적립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콘텐츠에도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펀드, 스토리 펀드인가요? 예전에는 무슨 뭐 유스펀딩이었죠. 유스펀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선별해서 이것을 각 잡고 이것을 돈 받을 거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돈을 받고 우리는 릴리즈를 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니고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일상적으로 내가 1,000원, 10,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100원, 10원, 50원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네이버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면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몰뉴스는 아직 기사 전제가 안 되니까 그런 혜택도 못 입겠지만 기사 전제가 되는 회사들, 언론사들에서 정말 제가 만약에 상식적인 독자의 일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말 저를 막 정말 그 정크푸드 혹은 정말 네 아가리를 벌려라 내 쓰레기를 넣어주마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닌 글에 정말 야 얘는 최소한 3박 4일은 고민했겠다 이런 기사에 저는 50원이든 100원이든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런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저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사실 좋은 기사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트래픽 저널리즘의 이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는 한. 근데 그래도 좋은 기사에 뭐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그런 것들이 정말 뭐 당파나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양질의 기사에 내가 50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정말 적은 액수를 쉽게 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 시스템을 네이버가 마련해 준다면은 저는 거기에서 평판 시스템이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용자들이 이제 스토리 펀딩 같은 걸 해가지고 스토리 펀딩 할 경우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선뜻 이렇게 돈을 내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구현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혹시 네, 저는 이제 우연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교육연구원 거의 홈페이지에서 논문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작년 여름인가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대상한 뉴스 리터러시 실태 조사하면서 학생들이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나 라는 측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학생들이 일종의 뭐 프로그램 마무리하는 식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인상 깊은 것이 학생들은 베댓을 많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댓 또는 이제 기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학생들 스스로 하지만 기사 하나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그 아이들도 댓글 하나만 읽고 판단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관련된 여러 기사를 읽어본다. 충분히 아이들도 저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렇게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교차 분석, 교차 검증, 비교 분석 이런 걸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저는 사실 리터러시라는 단어와 리터러시 이제 교육 이것 쪽은 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든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이라 용어 사용이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저는 좀 이용자긴 하지만 포털 또는 이제 언론사 그리고 이용자 스스로도 포함해가지고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용자 포털 또는 언론사 모두가 좀 합심해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나. 혐오표현은 모르고 쓰는 게 아니고 왜 쓰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뭐 인종차별 표현 이런 것들은 왜 하면 안 되고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이것들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미디어, 뉴스, 기사를 사용자가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사회 또는 이제 지금 뉴스 포털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의 측면에 대해서 저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이라 해도 내가 난 충분히 배웠어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배워야 된다 충분히. 왜냐 저희가 나쁜 게 뭔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점차적으로 이제 진지하게 이 빠르고 다양하고 양이 많아지는 이 기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좀 앞으로도 선행되고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올 초에 네이버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제가 방송학회 그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후원 좀 해달라고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고 했더니 거절당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공론화 포럼에서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제 이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이제 포털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저는 요즘 계속 뉴스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디어 교육법 추진안도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육으로서 이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강민구님께서 벌써 해주셔가지고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알고리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포털은 앞으로 네이버는 천명을 했고, 이제 사람이 편집하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편집한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 그 알고리즘을 편집을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김희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터 버블 같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고, 물론 그걸 다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사 편집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아까 한석구 씨, 그다음에 박민주 씨가 두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길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포털 안에 아니면 포털에서 보여지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김희근 박사님 말씀하신 편의성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이 해결 방안이 뭘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촛불을 경험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충분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아쉬운 것은 그러면 이것이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지만 이 구조,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구조, 포털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목소리가 내는 공간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또 정말 거다란 어떤 틀에서 결국은 길들여지는 거 아니야?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우리가 여러 개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 여러 개 보여주는 거 한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민호 씨를 존경합니다. 이유는 조금 처음 듣는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포털에 들어가지 않은 환경에서 난 내 콘텐츠 정말 자신 있어. 가서 봐.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포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존경합니다. 기사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청년들이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단체의
모니터를 하러 온 친구들 중에 저는 뭐 굉장히 문턱이 높아서 좀 낮은 데로 가봤더니 거기 오래 못 있겠어요.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어뷰징 계속 똑같은 기사 올리게 하고 그러다가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언론 시스템에서 포털 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언론이라고 지칭하는 건 다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롭고 생동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심층 취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가 사실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독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에 머무는 거죠. 내 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그 구조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뾰족한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누리고 계신 거 아닌가? 너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이용자들 우리가 보여주는 거 보여주잖아. 그냥 계속 보여줘. 그냥 이거 보여줘도 되고 저거 보여줘도 되고 알 권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다른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알 권리가 상관없는 거 많이 보여주고 가끔 알 권리 보여주고 지금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예전에는 뉴스가 포털에 나와야 돼요. 뉴스 창을 닫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근데 또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에 이용자들 목소리가 꼭 필요하고 조금 더 리터러시를 뛰어넘는 이 구조에 관련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다음 목소리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기자분들 이름을 찾아서 보는 약간 그런 타입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시사인의 송관윤 기자 기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 분이다 보니까 사실 저 아니어도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찾아보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브랜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확장되지 않고 시장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속보 경쟁하고 이제 정보량을 빨리 그냥 노출시킨다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털 뉴스 서비스라는 포털이라는 창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그냥 뭐 이게 문제니까 이걸 그냥 뭐 뉴스를 없애다든지 뭐 이렇게 문제 개선하자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면 오히려 뉴스, 그러니까 포털이 그렇게 힘이 세다면 그리고 영향이 있다면 차라리 그걸 더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달에 좋은 기사라든지 뭐 이달에 뭐 이렇게 언론사나 가는 기사들이 그냥 이렇게 단신 처리되거나 그냥 상 받았다 정도 나오지 그게 부각이 안 된다면 포털에서는 차라리 그런 뉴스를 그냥 뭐 지금 사실 AI 편집하는 방에서 이게 힘들겠지만 아예 차라리 전지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포털에서 이런 서비스, 이런 기사를 취재한 기사한테 이제 뭐 이제 더 어떤 뭐 영상화를 시켜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떤 서비스를 더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거 약간 부스트업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다만 이제 이거를 네이버든 다음이나 어떤 포털 사이트에만 맡기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협업하는 구조로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어떤 포털이 할 수 있는 힘과 포털이 도움을 받아낸 일들을 좀 조합을 한다면 사실 좀 더 나은 방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언론이 그런 것들을 용인할 이유가 없죠. 굉장히 불쾌해할 거야. 니들이 뭔데 우리를 상주. 누가 되게 싫어. 저는 아니,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은 언론사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지금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달의 기자상하고 또 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잘 쓴 기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진짜 부각해서 띄워주면 아주 좋은 같은데 그런 거는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기사를 발굴해서 편집할 수 있는 방향, 이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알고리즘 편집으로 갔을 때 그런 게 얼마나 반영될까라는 게 저도 좀 약간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윤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터러시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리터러시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지금 에얼스 같은 서비스 지금 이용하실 텐데, 이용하신 에얼스가 이제 여러분들 그 모바일 앱 보면 에얼스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내가 어떤 뉴스를 봤을 때 나랑 비슷한 뉴스를 본 다른 사람들이 본 뉴스를 추천해서 보여주는 게 에얼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내가 관심 있게 본 부분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피드업을 그 얘기인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진화할 때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뉴스가 왜 내가 이 뉴스를 보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 리터러시나 이런 다른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나 뉴스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까 윤희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아서 그 김희근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창하게 또 마무리라고 하셨죠. 아니 근데 10분 남았어요. 10분 다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알고리즘 AI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데, 김강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초를 던져주면 그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알고리즘을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서비스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알고리즘하고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 뉴스 생태계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게 단순합니다. 이 언론 매체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뭔가가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뉴스 전재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 전재료를 뛰어넘는 어떤 수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이제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기를 추구하는 모델, 소위 말해서 비연기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후원 모델 또는 조합원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이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하고 매년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겠지만,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규범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약간의 굿보이 신드롬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후원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후원 모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편집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편집이라는 건 개별 언론사의 어떤 권력입니다. 그렇죠? 신문의 일면에 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방송의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를 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게 이제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권력을 누리는 것들입니다. 포털이라는 것이 그게 AI가 됐든 아니면 사람이 편집하든 어쨌든 순위가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위가 아니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건 뭐냐면 선택성을 좀 높이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용자의 선택성을 높이게 하자. 이용자가 그냥 AI
편집을 좋아하면 AI 편집을 선택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언론사 또는 개별 기자의 기사를 좋아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노출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흔히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좀 인정해야 되는 소수자, 지역 이런 것들이 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 융합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일단 뭐 학계도 그렇고요, 사법계도 그렇고 이용자에 대한 시각이 지금까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도의 대상이라고 바라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컨텐츠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인 어떤 컨텐츠도 찾아보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이용자에 대한 시각으로부터 업계들이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 끼어있는 이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내려지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실 그 선택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 지금 네이버가 발표한 그 내용이 선택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AI 편집을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편집, 그러니까 언론사 편집을 선택해도 되고, 근데 그거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점이 부족하냐면 정말 이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돼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알아야 하는 뉴스를 편집할 수 있는 중요한 뉴스죠. 그리고 꼭 공유해야 되는 뉴스. 이런 것들을 같이 편집할 그런 뉴스를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편집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논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뉴스가 배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용자들도 원하는 거예요. 이용자들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뉴스가 배열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남녀 평등적인 어떤 뉴스가 배열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뉴스. 그 다음에 그 사회 기득권층에 유리한 뉴스가 배열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기득권층에 불리한 뉴스가 배제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용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좋은 저널리즘인데요. 그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 많이